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전문위원 이혁입니다. 가장 소비자 학회에서 권위 있는 학회에서 저희 당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미처 내놓지 못한 것은 아직 공약집이 지금 작성 중이고 완성된 내용으로 곧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제가 정무위를 맡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공약 작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걸어다니는 공약집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 대략적인 철학 그리고 민주당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소비자다. 이런 컨셉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다수인 소비자가 단순히 유통의 밸류 체인에서 생산자와 제조자의 가장 하위 구조에 있는 엔드 유저로서의 피동적 지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참여적이고 때로는 스마트 컨슈머로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갖고 있는 경제의 기본 질서 체제를 바꾸고 그리고 또 주전공인 말씀하신 금융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어떠한 차별점으로 정책을 제시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개미 권리 장전이라든지 작년에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지 직권 집권 소송이라든지 여러 민주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점이 지향점이 다소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차이했는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성장, 공정 경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한 특정한 집단을 이해관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제 그 자체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신경쟁적인 기업이 살아남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최대의 컨슈머 웰페어, 즉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를 만들자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경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FTC, 즉 연방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가장 큰 머릿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tecting America's Consumers, 즉 FTC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점은 바로 미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의 소비자 보호를 가장 최우선을 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구조를 바꾸는 것은 재벌 대기업 그 자체를 개혁하거나 해체하거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최선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후생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근본적인 지향점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저는 공정위의 위상 강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이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민주당에서는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권을 전면 폐지입니다. 공정거래법 그리고 또 거래상지의사법인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기업유통업법의 모든 전속권을 폐지하는데 저희는 가장 위법성이 큰 하드코어 카르텔, 즉 경성담합행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폐지하고 그렇지 않고 공정위 위상을 강화해서 인원을 늘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즉 한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최대한 한번 고양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지향점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가장 큰 지향점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벌의 대기업의 기업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정쟁유착을 끊어야 됩니다. 이 정쟁유착은 그야말로 정치와 경제의 부당한 유착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에 어느 기업만을 구속하거나 어느 기업만을 핍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정부부터 부당한 손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 후보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은 다른 후보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장 큰 주안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4대강 입찰 담합과 같은 관제 담합 행위를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서는 이러한 입찰 비리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법을 모델로 삼아서 관제 담합을 처벌할 수 있는, 즉 관제 담합, 즉 정부와 그리고 대기업이 담합해서 이를 부정한 행위를 처벌을 바로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부터 바로 처벌해서 정부부터 깨끗해진 다음부터 그 이후로 재벌 개혁을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정 건전성을 안정시키고 또 질적인 구조적 변경,
그 부분에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아까 금융위 정책도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제가 보고 있는 금융위 정책 그리고 또 민주당이 금융위 정책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는데 뭐 취약계층을 도와드린다든지 대동소이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만 차이점은 일단 민주당은 정책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계부채를 150% 이하로 가계부채 총량제를 가처분 소득 대비 가채 비율을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경제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저도 학교에 있다 왔습니다. 로스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미 작년 2016년에 가계부채 비율은 153.6%로 이미 1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비영리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이 비율은 178.9%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미 150%를 넘었는데 이 가계부채를 150%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이후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나가 있는 기존 대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신규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신용이 낮은 소시민이나 학생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신용 부부라든지 장애인들에게 대한 대출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신중하게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저희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DTI를 계산한 DSR을 도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DTI는 DSR과 다른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냐면 DTI는 주택 담보를 받기 위한 비율이 지금 현재 수도권 60%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DSR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DTI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 대출 말고 기타 부채에 이자만 책임지게 되지만 DSR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타 부채, 즉 여러분께서도 모두 대부분 관여가 됐으신 신용카드 할부금,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등도 모두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를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서민 국민에 굉장히 압박이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DSR을 넣고 싶지 않아서 넣은 것이 아니고 일부 이미 KB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3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실제로 개설한 후에 100만 원만 써도 3천만 원 전부가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걸 10분의 1로 매년 10년마다 나눌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한 이후에 민주당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설사 금융에서 이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비소구 주택담보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도 있습니다. 즉 비소구 주택담보는 책임 한정형 또는 유한 책임 주택담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도 8천만 원 이하로 집값이 떨어져도 8천만 원만 책임을 지는 그런 대출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소구 주택담보는 이미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확대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미국의 모델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택 경기가 올라갈 때는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좋지만 만약 주택 경기가 하락할 경우에는 책임 한정이기 때문에 집을 마구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폭락이 심해질 수 있어서 이 플럭슈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것, 즉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혹시 저희 정책이 좀 밋밋하고 보일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화끈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민이 숨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은 저희 정책집을 보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국민의 대다수는 소비자고 소비자가 국민이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을 가장 보완하고 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